안녕하세요. 유스패치 스토리텔러 유스입니다. 곧 크리스마스인데요. 다들 크리스마스 계획은 세우셨나요? 저는 평소 때에도 이곳을 무척이나 좋아하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꼭 가고 싶어지는 곳이 있어요. 바로 놀이공원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 놀이공원의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서인지 언제고 가고 싶지만 크리스마스가 되면 더더욱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크리스마스에는 안 가죠. 이 인파를 뚫을 용기가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는 분은 여전히 많으실 테고, 그럼 크리스마스에 집에 있어야 하는 저는 너무 부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저처럼 크리스마스에 놀이공원은 이미 포기하신 분들과 혹시라도 저 인파를 뚫고 무리하게 놀이공원을 갈 계획을 세우신 분들을 위해 놀이공원 괴담을 준비해봤는데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은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 놀이공원이에요. 딱 보셔도 어딘 줄 아시겠죠? 서울에 있고 접근성도 좋아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곳은요, 실내 어드벤처와 실외 매직 아일랜드로 구성돼서 계절을 타지 않고 즐길 수도 있는 게 큰 특징인데요. 이렇게 화려하고 반짝반짝하면서 사람도 많은 이곳은 유명세만큼이나 괴담도 많은 곳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곳의 가장 유명한 괴담은 바로 이 회전목마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괴담의 시작은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에서 시작되는데요. 여자 주인공의 아역 배우였던 박신혜 씨가 회전목마를 탈 때 남자 주인공의 아역 배우인 이한 씨가 손을 흔들면서 이름을 불러줘요. 그리고 회전목마는 한 바퀴 돌며 어른들의 배역을 맡기게 되는데요. 어여쁜 박신혜 씨는 한류 스타 최지우 씨의 모습으로 자란 모습이지만 당시 잘생긴 외모로 주목받던 이한 씨는 신현준 씨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시청자들을 경악해 했어요. 이 충격적인 장면이 나간 후 이곳의 회전목마는 역변의 목마로 불리며 한동안 젊은 세대들의 탑승을 꺼려하게 하는 해프닝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 외에도 자이로드롭에 긴 머리의 여성이 탑승해서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기계에 머리카락이 말려들어 떨어질 때 두피가 벗겨져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루머와 괴담들이 많기도 하지만요. 오싹한 실화라고 불리는 괴담들도 존재하는데요. 이번 괴담은 자신이 롯데월드에서 캐스트로 근무했었다는 한 네티즌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괴담들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이래요. 보통 이 놀이공원은 캐스트로 입사를 하게 되면 해당 놀이기구의 캐스트로 배정받기 전에 교육기간을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교육은 보통 서비스업에 대한 기본 CS 교육과 이 놀이동산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등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는 당황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응대해라. 이런 것이 전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조금 독특한 거는요. 우리 놀이공원에는 이런 루머가 있고 이런 사고사가 있었는데 이때 알려주는 내용 중에 이 놀이공원에 나오는 귀신에 대한 얘기도 함께 알려주더라는 거죠. 가장 처음 말씀드릴 거는 이 해성특급이라는 열차인데요. 이 놀이공원 내에서 귀신썰이 가장 많은 놀이기구라고도 합니다. 이 해성특급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면요. 외부 그 매직 아일랜드에 위치한 열차 놀이기구로 입구에 들어서면 실내로 들어가게 돼요. 대기하는 곳에는 우주에 대한 설명들이 막 붙어 있는데 이 은하계를 혜성의 역할을 하는 열차를 타고 엄청난 속도로 트랙 위를 도는 열차 놀이기구예요. 의자는 좌우로 360도로 돌아가면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열차와 더불어 더욱더 스릴을 더해주게 돼요. 저도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이 해성특급을 타기 위해서 대기하는 동안에 놀이기구를 잘 못타는 친구를 위해서 이거 360도 돈다? 라고 친절하게 얘기해줬는데 탑승 이후에 친구가 360도 언제 도냐면서 따진 적이 있었어요. 아마 의자가 돈다고 얘기하는 걸 깜빡했었나 봐요. 혼자 마음의 준비하고 탔는데 생각보다 시시했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잠시 생각나서 얘기해봤어요.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요.
2015년 때는 메르스가 한창 매스컴을 타고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당시였는데 그때 모두가 외출을 꺼려하던 시기라서 이 놀이공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사시사철 늘 붐비던 이 놀이공원이 이때 당시에는 가장 인기가 많은 바이킹마저도 승객 2명만 태우고 운행을 했다고 해요. 이런 흔치 않은 비수기에 가장 특혜를 누린 사람들은 바로 연간 회원권 고객들이었대요. 아무래도 입장하고 퇴장이 자유로우니까 들어왔다 사람 많으면 나가고 다시 들어왔다가 사람 많으면 또 나가고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비회원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연회권 고객들이 꽤 높은 비율로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해성특급에도 연회권 모녀가 탑승을 했는데 당시에 사람이 없으면 따로 줄을 서지 않고 원하면 한 번 또 더 타고 이게 가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회권 모녀 역시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해성특급을 한 대여섯 번 정도를 연속으로 계속 탑승을 했다고 해요. 아무리 재밌는 놀이기구도 두세 번 타면 지치는데 이 어두운 우주 속을 360도 회전하는 열차를 대여섯 번을 타버린 엄마가 먼저 지쳐버린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잠깐만 쉬자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는 계속 타고 싶다고 떼를 써요. 엄마는 어차피 안에 직원들도 있고 아이가 타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엄마 밖에서 쉬고 있으니까 그럼 혼자 타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가 엄마의 허락을 받고 매우 신난 채로 놀이기구에 탑승을 했는데 이 당시에 해성특급의 탑승자는 이 모녀가 독점 중이라 가지고요. 그 큰 해성특급의 열차를 혼자 타게 된 거예요. 해성특급의 열차는 이 특성상 뒷자리에 앉을수록 또 둘보다는 혼자 앉았을 때 회전 숫자가 훨씬 많아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번 연달아 타본 아이가 이거를 눈치챘는지 맨 뒤에 탑승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이상 없이 출발하죠. 아이가 탑승한 열차가 출발하고 직원이 CCTV로 이 아이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뭔가 이상한 점이 감지가 됩니다. 이 잘만 돌아가는 의자들 가운데 아이가 탑승한 맨 뒤의 의자만 돌아가다 후방을 바라본 채 고정돼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는 경우나 좌석 전체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는 시스템의 가벼운 오류로 종종 있는 일이긴 했는데 이렇게 하나의 좌석만 멈추는 경우는 없었대요. 직원은 의아하긴 했는데 내가 정비 직원도 아니고 자세한 건 모르니까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따가 열차가 들어오면 정비를 불러야지 라고만 생각했대요. 근데 이 CCTV 속 아이가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곤란한 일이었죠. 보통 이렇게 오류로 인해서 손님들이 피해를 입으면 이 회사 측에서는 우선 탑승권이라는 걸 줘서 다른 놀이기구를 빨리 탈 수 있게 해서 이 클레임을 최소화시키게 되는데요. 이 당시가 메르스 시대예요. 우선 탑승권 없이도 어떤 놀이기구든 대기하지 않고 마음껏 탈 수 있었던 시기였단 말이죠. 게다가 연회권 손님은 응대가 더 까다로워질 확률을 높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직원은 급히 탑승장에 있던 알바를 불러서 CCTV로 울고 있는 아이를 보여주면서 상황 설명을 해줘요. 그러고는 아이가 하차하면 네가 잘 달래줘. 다행히 엄마가 밖에서 쉬고 있으니까 잘 달래면 괜찮을 거야.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짝 긴장한 채로 열차를 맞이한 알바생이 의아해요. 분명히 CCTV 속 고정돼서 안 움직이던 맨 마지막 좌석이 열차가 탑승장에 들어오자마자 정상적으로 정면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정비사가 수동으로 돌리지 않는 이상 고정된 상태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알바생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지 하고 본인의 임무 수행을 위해 아이에게 다가가죠. 아이는 안전레버가 풀리자마자 바로 뛰쳐내리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알바생은 아이가 너무 난리를 치니까 당황해서 계속 토닥여주면서 괜찮아, 별거 아니고 고장난 거다. 지금만 봐도 벌써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냐면서 별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냥 아무거나 다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아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막 뭐라 말을 하는데 처음엔 아이가 너무 횡설수설하니까 알바생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냥 막 친구 안 한다, 무섭다, 저리 가 이런 이야기 같이 들렸었다고 해요. 그러다 점점 아이가 진정이 되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처음 열차가 출발하자 뒤에서 어떤 남자아이가 레일 위를 미친 듯이 뛰어서 열차를 쫓아왔다고 합니다. 엄청난 속도의 열차를. 그렇게 아이가 탄 좌석이 뒤를 돌아보게 될 즈음 이 남자아이가 결국 열차를 따라잡고 아이가 앉아있는 좌석을 붙잡고 뛰면서 계속 말을 걸었다고 해요. 나랑 친구할래? 나랑 여기 계속 있자. 너 왜 혼자야? 대답해줘. 여자아이는 그 상황도 무서웠지만 무엇보다 그 남자아이의 얼굴이 가장 무서웠다고 합니다. 피투성이의 여기저기 찢겨 흉한 얼굴의 남자아이에게 여자아이는 무서워서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교육대 들은 글쓴 당사자는 이후로 해성특급은 절대 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단순히 그냥 역변의 목마나 자이로드롭 같은 루머성 괴담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해성특급의 괴담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실제로 이곳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이었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한 건은 이 괴담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넘기도록 하고요. 지금은 120cm 이상의 키 제한을 두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것보다 키 제한을 더 낮게 두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남자아이가 해성특급을 타다가 추락하였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 아이가 혼자 탄 여자아이를 쫓아와 친구하자고 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이 여자아이는 알 리가 없고 아무 내용도 모르는 아이가 언급한 존재가 하필 여기저기 찢긴 피투성이의 남자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아이가 잘못 봤다고 하기에는 그 존재가 너무 확실하죠. 그 외에도 이곳의 괴담은 몇 가지 더 존재하는데요. 그 괴담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